제어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컴퓨터 구성은 이제 두 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일반 PC,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PC는 다 공통적으로 뭐랑 뭐가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이제 뭐라고 했죠? 하드웨어는 전원을 꺼도 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어떤 장치로 구성이 되냐면 거의 공통적으로 일단은 중앙 처리 장치라고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는 요즘 뭐라고도 하냐면 프로세서라고도 해요. 프로세서 혹은 CPU라고도 해요. CPU.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PC는 다 공통적으로 이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다름 아닌 이 중앙처리장치에 속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는 이게 제어장치와 연산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장치는 뭐 하는 것일까? 제어장치는 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그런 기능. 연산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겠고요. 그죠? 연산은 직접 연산을 하는 장치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어장치, 연산장치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각 제어장치, 연산장치에 레지스터라는 고속의 기억 장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성장치라고 제어장치 구성장치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즉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레지스터란 명칭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와요. 명령의 도끼는 수행해야 될 명령어를 해석하여 부호기로 전달하는 회로다. 이 기능들이 다 보니까 원활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주는 친구고 명령의 도끼는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해석해야지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번지의 도끼. 번지도 해독해야 되는 거죠. 번지가 또 암호화돼서 오면은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부호기는 신호기. 이제 우리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등.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호등이 없으면은 심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신호기가 있는데도 막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그죠? 신호기가 없다면 정말 완전히 진짜 엉망이가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신호기 역할을 하는 부호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명령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이고, 번지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 기억 레지스터는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전부 다 제어장치에 속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번 연산장치를 같이 또 볼게요. 연산장치는 이제 마찬가지로 중앙처리장치에 속하는 내용인데, 연산장치는 직접 연산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가상기가 있고, 고수기가 있고, 유상기가 있고, 그죠? 가상기는 덧셈을 수행해주는 거고, 고수기는 뺄셈을 이렇게 수행해주는 거고, 유상기는
누자가 뭐야? 무상기의 누자가 바로 쌓인다, 누적된다 그런 뜻이죠.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누상기니까 연산 결과를 갖다가 기억을 잠깐 해줘가지고 그죠? 원활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있고 프로그램 상태 워드라고 있고 그러니까 연산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곳이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상태 워드는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연산 중에 발생하는 CPU의 상태 정보를 저장한 곳이 바로 프로그램 상태 워드 즉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해요. 얘 갖다가 일단은 각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에 속하는 애들이 각 기능들을 이렇게 간단히라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를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죠. 무슨 소리냐면 다음 중 제어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연산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여기 31번 문제부터 볼게요. 31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로 일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어장치가 아닌 거 뭘까요? 바로 좀 전에 보셨죠. 보수기는 뭐야? 보수기? 보수기는 어디에 속하는 친구였어요? 연산장치죠. 보수기는 연산장치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31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다음 컴퓨터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 이거는 이제 제어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보면은 입출력 및 저장 연산장치들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죠? 바로 이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입력된 자료들을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기능. 이건 저장 기능이죠. 선순적 논리적 연산을 수행한다. 이건 연산 장치가 하는 내용이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3번은요. 다음 중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1번 GIGO 즉 기고는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서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의미로서 컴퓨터를 의미한 용어기도 하죠. GIGO는. 그리고 2번 ALU. ALU는 바로 산술 논리 연산장치를 말하는 거죠. CPU 내에서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하여 해당 장치에게 제어신을 보내서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한 장치는 연산 기능일까요? 아니죠. 이거 제어 장치가 하는 기능이 되겠죠. 2번 그죠? 답은 일단 이제 2번이 되겠고요. 3번 ADPS란 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혹시? ADPS, EDPS 이거 다 컴퓨터를 의미한 용어인데 자동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한 시스템으로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한 용어로 사용된다.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4번 CPU.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시행한 장치다. 맞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3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아까 이제 제가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상태 레지스터하고 노산기하고 보수기 다 어디에 속한 친구들이었죠? 네, 세 개 다 연산 장치였죠.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 있는 친구예요? 제어 장치가 되겠죠. 맞죠? 34번 영어에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는 뭐야? 무상기였죠. 그러니까
연산 결과를 그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누상기였고요.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연산장치에 있는 누상기라고 있죠. 누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요? 1번이죠. 연산 결과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누상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4번 다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이건 전부 다 제어 장치에 속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은. 그래서 36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 관한 내용인데, 주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주된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롬과 램이라는 게 있죠. 롬과 램. 롬은 이제 한 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오직 읽기만을 허용하도록 설계된 비휘발성 기억 장치다 이거죠. 진정한 롬은 바로 이런 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을 수만 있어요. 그죠? 수정이 필요 없는 그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나 글꼴 등의 펌웨어 등을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펌웨어가 저장되는 것이 바로 롬이에요. 롬. 롬에는 펌웨어가 저장된다라는 거. 펌웨어는 뭐냐면 이건 하드웨어적인 성질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성질 둘 다 지니고 있는 친구인데 일단은 이제 그 업데이트 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어서 좀 이제 제법 중요한 내용들 있죠.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라든가 글꼴 같은 거 중요하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댈 수 있긴 한데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롬에 저장되고 있는 친구다 이거죠. 자, 오리지널 롬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근데 이러한 롬의 성질이 있죠. 이제 그 날아가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비휘발성, 휘발성,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아. 기억된 정보가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그런 장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 롬을 갖다가 변칙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롬이 바로 이 두 가지죠. EP롬하고 EEP롬이 있어요. T롬도 있고. 네. 일단 원래는 이제 읽기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자외선이라든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읽고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읽고쓰기를. 자외선은 근데 위험한 그 에너지원이어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죠. 자외선 큰일 나요. 근데 전기도 위험하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자외선보단 안전하죠. 그래서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내용을 몇 번이고 읽고 쓰기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고 EEP롬은 전기를 이용해서 읽고 쓰기를 몇 번이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USB, 바로 USB가 바로 EEP롬의 일종이에요. EEP롬의 일종. 그러니까 우리 USB 보면 어때요? 거기 있는 정보를 몇 번이고 읽고 쓰기 가능하게 해놨죠. 수만 번까지 읽고 쓰기 가능하게 해놨는데 수만 번까지 읽고 쓰기를 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하루에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그죠? 또 이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까 말까죠. 그래서 수만 번 정도 읽고 쓰기를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된다는 거죠. 얘가.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기능이. 근데 그 전에 USB가 분실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 전에. 그죠? USB 메모리 같은 걸 갖다가 통칭해가지고 이제 그 EEPROM이 그 USB만 있는 건 아니고 뭐 SD 카드, 글박에 들어가는 SD 카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EEPROM의 일종이 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거기 14번에 보면은 기타 기억 장치라고 이렇게 있죠. 기타 기억 장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메모리가 있는데 바로 플래시 메모리가 바로
EEPROM의 일종이에요. EEPROM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상용화 시켜준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SD 카드라든가 뭐 이렇게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통칭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램이라는 게 또 있는데 램은 이제 읽고 쓰기가 자유롭게 되는 반면에 전원 꺼지면 날아가요. 램은. 롬은 이제 읽고 쓰기가 자유롭지 않은 반면에 안 날아가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날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 그러니까 램의 장점과 롬의 장점을 어, 이용하고 싶겠죠. 누구나 다 그죠. 램의 장점하고 롬의 장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매체가 바로 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의 그 일종이 바로 이제 EEPROM이 되는 거죠. EEPROM을 상용화 시켜준 애가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롬이 되겠고 또 램이라는 게 또 있죠. 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반면에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엑셀 작업을 하고 계시죠. 엑셀 작업을 하는데 그걸 다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일단 주기억 장치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업하고 계시는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램이 기억하고 있다가 따로 저장하지 않고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저장하면 그걸 이렇게 저장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로 가는 거예요. 저장 전까지는 주기억 장치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장 많이 해보셨죠? 저장을 해야지 그 내용을 특히 이제 우리 ITQ라든가 커마를 배우시면서 작업 파일을 저장해 보셨죠? 저장을 왜 해요? 채점을 한다든가 이걸 다시 수정한다든가 나중에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왜 주냐면 날아가니까 저장 안 하면. 그러니까 램에 저장된 정보는 지금 보셨다시피 휘발성이에요.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저장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로 저장이 돼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며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전원이 꺼지면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SRAM이 있고 D램이 있어요. SRAM은 이제 그 정적인 램으로서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내용이고 근데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적거나 속도가 빨라서 캐시 메모리 등에 이용이 되는 친구죠.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여기 또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14번 기타 기억 장치에 보면은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캐시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로서 속도가 빠른 CPU하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라는 거죠. 버퍼 메모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 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놈은 바로 CPU가 되겠죠. 가장 빠른 친구는 CPU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도 빠르긴 한데 CPU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 뭐냐면 CPU라는 애하고 주기억 장치라는 거는 오리지널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두 개의 속도 차이가 너무 나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속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는 주로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SRAM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SRAM이. 자, 캐시 메모리는 SRAM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D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때 요거 기억나시죠? 바로 설정에 가가지고 시스템에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정보라고 이렇게 있죠. 정보에 가셔가지고 보면
정보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 사양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프로세서 아까 보시던 CPU의 사양 나와 있죠. CPU 사양은 인텔 코어 i5 이렇게 나와 있죠. CPU란 명칭이 나와 있죠. 프로세서란 명칭하고 CPU란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치된 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8.00기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인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얘가 흔히 생각하는 메인 메모리가 바로 이 설치된 램 8.00기가. 그게 바로 뭐냐면 D램이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오리지널 좁은 의미의 주격 장치로서 D램이라는 그 장치가 사용이 돼요. 구조는 단순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집적도가 높아서 PC의 메모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메모리, 진정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므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S램과 D램 모두 전원이 켜져 있어야지,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제 내용이 기억되고 읽고 쓰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S램과 D램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렸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관한 문제 풀어볼게요. 한번 37번 문제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펌웨어는 어디 저장된다고 그랬죠? 펌웨어라는 친구는 바로 어디? 펌웨어는 롬에 저장되는 내용이죠. 컴퓨터 운영의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라고만은 볼 수는 없고, 하드웨어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도 틀렸죠. 주로 램에 저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램이 아니고 어디에요? 롬에 저장되는 친구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용 변경 가능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드웨어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교체한다라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가 맛이 가서 새 걸로 갈아야 돼. 새 걸로 갈았어. 그럼 뭐야?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방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4번도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 3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다음 중 EPR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하며 수정할 수 없다? 아니죠. EPROM은 이제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는 친구였죠. 바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옳은 것은이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 관한 설명이냐면 피롬에 관한 설명이죠. 피롬을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적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EEPROM에 관한 설명이죠. E가 두 번 나오는 거 EEPROM, 더블 EEPROM. 예. 그 다음에 39번 3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컴퓨터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건 바로 이제 뭐예요? 펌웨어가 되겠죠. 펌웨어. 그래서 일단 39번 답은 4번이 되겠고요.